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엑셀 VBA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BA라는 것은 과연 뭔지. 예.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언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언어가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바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C++, C++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런 언어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C 언어도 있는데, 이 비주얼 베이직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비주얼 베이직 파트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요. 그냥 VB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엑셀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파트,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파트, 액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파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VBA다. 이 A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파트를 우리가 엑셀 VBA, 파워포인트 VBA, 액세스 VBA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VBA를 하실 때는 비주얼 베이직을 아시는 분이 넘어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문법을 거의 따라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객체를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다루는지, 또 VB에서는 어떤 객체가 또 추가되는지, 어떤 객체를 다루고 추가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비주얼 베이직 부분도 좀 비슷하지만 엑셀 VBA를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듈, 프로시저, 객체, 콜렉션, 메서드, 속성, 이벤트, 변수,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하고 가자니 불가능하고요. 엑기스,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 VB에서는 엑셀 자체 내에서 어떠한 객체를 저희가 조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엑셀 VBA다. 그럼 도대체 엑셀에서 다뤄야 될 객체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자체에 실행되고 있는 통합 문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워크북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일이죠. 엑셀 파일. 여러 개의 파일들이 실행되어 있어서 그 하나의 객체가 복수가 돼서 S가 붙으면은 보통 저희가 컬렉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일도 하나의 파일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파일을 두세 개, 여러 개를 띄워놓으시면은 파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다루어야 될 대표적인 객체가 워크시트라고 있는데, 시트들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워크시트라고 하는 S가 붙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S를 여기다 안 쓰려다가 쓴 건데, 아무튼 콜렉션이라는 개념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셀, 데이터를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장소이자 사각형 박스를 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폼은 엑셀에서는 엑셀 화면에서는 못 만들고요. VBA 편집 상태에서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폼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컨트롤 상자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다루어야 될 객체는 엑셀이라는 것을 다루고
엑셀 내부에서 실행되는 파일과 워크시트와 셀과 폼과 폼 내부의 컨트롤을 이제 어느 정도 다루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체라는 개념은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될 독립적인 조작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체가 따라오면은 항상 개체가 이제 정의가 되면 꼭 개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용어 두 개가 있습니다. 속성과 메소드라는 거죠. 네, 이렇게 꼭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속성과 메소드에서 속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개체가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막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개체라고 하지만 개체를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해야, 묘사를 해야 그 개체에 대한 막연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체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체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이제 뭐 남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자가 물어보면 이제 뭐 여자가 이쁘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고요. 여자들은 또 잘생겼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잘생긴 거에 대한 막연함이죠. 그러니까 이 주선자가 생각하는 거랑 당사자들 간에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개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개체에 대한 특징들을 사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이제 또 이 미팅이 파토가 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뭐 어떻게 생겼더라, 입술이 뭐 어떻게 생겼더라, 코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개체에 대한 특징들을 사전에 주고받았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그 개체에 대한 특징 중에서 이제 특히 랭지 개체의 속성인 밸류하고 폰트하고 포뮬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루는 것 같고요. 특히 밸류하고 폰트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속성은 마무리가 됐고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원래 개체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행위나 행동입니다. 개체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일으켜서 움직임을 반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체 요 시트를 선택을 한다. 동작이에요. 동작. 그 다음에 요 셀도 선택을 한다. 범위를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련된 거 있죠. 그 다음에 클리어 콘텐츠라는 것은 이제 개체에 대해서 내용만 셀에서 내용만 지운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행위 동작, 그런 것을 우리가 메서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를 알고 꼭 속성과 메서드가 따라다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제 콜렉션이라는 개념이 좀 있으니까 콜렉션과 개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랭지 개체를 많이 다룰 거고요. 셀즈라는 속성에 대해서도 좀 다룰 겁니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랭지는 개체인데 이 자체가 또 속성도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깊게 공부하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는 개체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즈는 이제 개체도 되면서 또 속성도 되는데 여하튼 속성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달라지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게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이 이벤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외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키보드의 입력이라든지 그러한 신호를 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연관성을 짓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를 해서 출발해서 골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출발할 때 총소리가 나야 됩니다. 총소리가 안 나면 출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총소리가 일련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프로그램들을 100m 막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뭐 팔을 휘젓고 다리를 올리고, 그러한 연속적인 동작들이 총소리와 더불어 실행이 되도록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으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동차에 보면은 에어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어백. 에어백은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되죠. 그죠? 일단 뭘 받아야 되냐? 충격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충격에 대한 신호가 에어백을 터지게 하는 거니까, 에어백이 터지려고 하면은 충격이라는 시그널을 외부의 동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시그널 동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사람에 빗대어서 얘기한 거고요. 총소리나 자동차 에어백은 컴퓨터에서 시그널은 이제 보통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키보드 입력으로 신호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까지 정도만 아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노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는 저희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듯이 프로그램을 입력을 할 때, 코딩을 할 때는 모듈이라는 곳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모듈에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입력된 코딩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프로시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다.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프로시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프로시저들이 모여서 이것이 바로 모듈이 되는 거고요. 그런 모듈들이 또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프로젝트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모듈과 프로시저라는 것은, 모듈은 일종의 노트고, 노트 위에 써져 있는 글자를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듈에 쓰는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다. 비주얼 베이직에서요. 또는 VBA에서.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이제 서브라는 프로시저하고 펑션이라는 프로시저가 있는데, 서브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행위나 동작이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고, 펑션은 함수처럼 결과를 돌려주는, 셀에 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시저는 이벤트 프로시저하고 일반 프로시저가 두 개가 있다.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행위 동작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고요. 행위를, 시그널을 받으면, 신호를 받으면 행위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일반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시그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기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자동차의 악셀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속도를 밟고 싶으면 밟고, 또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수는 지금 얘기해봤자 뭐 어떻게 통할 것 같지 않아서 변수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체와 속성과 그 다음에 메서드와 이벤트, 모듈 프로시저가 있는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두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